지에 위치한다는 것을 가정한 일반적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공정과 관련 시설을 소개합니다. 따라서 향후 확립될 국가 정책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원전에서 해결료가 효율적으로 열을 낼 수 없을 때 신연료와 교체하는데요. 이때 원자로에서 인출된 해결료가 바로 사용 후 해결료입니다. 경수로용 원전의 사용 후 해결료는 여러 개의 연료봉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료봉 안에는 손가락 마디 정도 크기의 우라늄 덩어리인 펠렛으로 채워져 있어요. 중수로용 원전의 사용 후 해결료는 경수로용 원전의 사용 후 해결료에 비해 그 길이가 짧습니다. 이 사용 후 해결료는 어느 정도의 열과 상당한 방사선을 가지고 있어 안전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볼까요? 사용 후 해결료는 방사선을 차단하기 위해 우선 물로 채워진 습식 저장조에 저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방사선이 줄어들어 취급하기가 쉬워지는데요. 사용 후 해결료는 처분이 결정되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되며 배나 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처분시설로 운반합니다. 운반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발생 원전에 따라 적합한 저장고에 저장합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처분 계획에 따라 처분 용기에 포장하여 지하 500m 깊이의 안반에 매립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우리 생활권에서 완전히 격리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에서 권고하는 처분 방법입니다. 원자로에서 사용 후 해결료의 인출 과정과 습식 저장 방법입니다. 원자로에서 인출된 사용 후 해결료는 수중 통로를 통하여 습식 저장조에 저장합니다. 이곳은 물로 채워져 있어 열을 식혀주고 방사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을 방문하면 방사선 수치가 시간당 2마이크로시버트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업자의 연간 선량 제한치 2만 마이크로시버트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처분장에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일반적인 구성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은 중간저장시설, 처분운영지원시설, 지하처분시설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관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처분건설지원시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운영에 주요한 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중간저장시설은 저장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발생 원전에 따라 두 가지 저장 건물이 있는데요. 경수로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콘크리트 건물에 저장합니다. 중수로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있는 우물과 같은 공간에 저장합니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해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실험 건물 등이 함께 있습니다. 처분 운영 지원 시설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모든 처분 준비를 하는 시설인데요. 그 중에서 포장 건물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 용기에 포장하고 지하 처분 시설로 운반하는 수직 터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작업자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을 관리하는 보건물리 건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하는 검사 건물이 있습니다.
지하 처분시설에는 크게 지하 연구실과 지하 처분시설이 있습니다. 지하 연구실은 지하 처분시설을 건설하기 전에 이곳이 정말 안전한지 확인 시험을 하는 연구시설입니다. 지하 처분시설은 사용 후 해결료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히 묻어두는 곳입니다. 지하 처분시설은 지상지원시설과 주터널을 연결하는 수직터널, 주터널과 처분터널을 연결하는 연결터널이 있습니다. 처분터널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히 묻어두는 여러 개의 처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운반 선박이 접안하는 물량장, 여러분에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부지 내의 중간 저장 과정을 살펴볼게요. 원전에서 해상으로 운반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물량장에서 특별히 설계된 운반 차량에 옮겨 실은 후 중간 저장 시설로 운반됩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중간 저장고에 도착하면 저장 용기에 안전 검사를 하고 난 후에 저장됩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담고 있는 저장 용기는 외부 몸체만도 두께 20cm 이상의 강철로 제작됩니다. 이렇게 제작된 저장 용기는 정부로부터 안전 시험을 거친 후에 사용 허가를 받습니다.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지하 처분 과정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지하에 영구적으로 처분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포장 건물에서 처분 용기로 옮깁니다. 그런 후에 처분 용기를 이중 밀봉하고 밀봉이 규정에 따라 잘 처리되었는지 검사합니다. 이렇게 처분 준비를 마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포장 건물 내에 승강기를 이용하여 수직 터널을 지나 주터널에 도착합니다. 주터널에 도착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운반 차량에 옮겨 실습니다. 그리고 터널을 따라 정해진 처분공에 도착합니다. 처분공은 지하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도넛처럼 생긴 벤토나이트로 채우는데요. 이 물질은 물을 만나면 스스로 팽창하여 물의 흐름을 막는 점토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벤토나이트 층 속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묻습니다. 이러면 처분공에 물이 스며들거나 나갈 수가 없겠죠. 처분공이 모두 채워지면 처분시설 운영을 종료하는데요. 운영이 종료되면 모든 터널은 쇠석으로 되매움을 합니다. 아울러 지상시설도 모두 철거하여 처분 부지는 처분시설 건설 이전에 자연 상태로 복구합니다. 이런 단계들을 거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영구 처분이 마무리됩니다.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수세대에 걸쳐 환경과 부지를 관리합니다. 자연 상태로 복원된 처분 부지는 오랜 기간 동안 감시하는데요. 공기 중의 방사선 준위를 연속 측정합니다. 그리고 물, 토양, 식물 등 주변의 자연 생태계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겼을 때 바로 알 수 있겠죠? 과거 처분시설이 운영되었던 부지가 건강하게 복원되어 철새가 도래하는 아름다운 자연으로 변모한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